주식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사 천국 50지옥입니다. 97년쯤 우리가 1억 원이 있었으면은 코스닥에만 투자를 해요. 그것도 5월, 10월 말. 꾸준히 25년 동안 코스닥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800만 원이 돼요. 800만 원. 근데 반대로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했으면은 그래도 그 돈이 8, 9배는 돼요. 차이가 엄청나요. 1억이 9억이 되느냐, 900만 원이 되느냐. 100배 차이나요. 펀트만 해도 제가 듣기로도 한 40개 넘게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뭐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펀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서 그냥 띡띡 누르면은 1분 만에 다 뺏어줘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심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한국형 올레다라는 전략이 있어요. 주식이 35%, 채권이 50%, 그리고 이제 금이 15%이고요. 주식과 채권은 각각 한국, 미국 절반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전략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시장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런 걸 좀 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투자하실 때 가장 크게 보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거세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커요. 아, 이제 데이터로 어쨌든 내가 해서 이 레시피를 따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라는 게 되게 심플한 게 그냥 상승장에는 왕창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는 돈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하락장을 예측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데 어차피 당신 못해요.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건데 그냥 장이 떨어지면 그때 그냥 팔고 나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예측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제일 세요. 사실 그리고 매크로나 펀더멘탈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냥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다가 이유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가격이 또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가격을 잘 예측해요, 사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작가님은 그럼 요즘에는 투자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투자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작년 말부터?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주로 주식 쪽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사 천국 50지옥입니다. 97년쯤 우리가 1억 원이 있었으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강남 아파트를 안 사고 코스닥에만 투자를 해요. 그것도 5월, 10월 말. 꾸준히 25년 동안 코스닥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800만 원이 돼요. 800만 원. 마이너스 92%. 근데 반대로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했으면 그래도 그 돈이 8, 9배는 돼요. 차이가 엄청나요. 1억이 9억이 되느냐, 900만 원이 되느냐. 100배 차이나요. 그럼 지금 한창 투자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11월, 4월 중에서도 3월 15일부터 4월 23일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당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그 배당을 다 먹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30조 원이라는 배당이 쏟아지는 거예요. 30조 원 중에 일부는 재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10조가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온다 하면은 당연히 그때 가격이 오르는 게 맞는 거죠.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3, 4월 수익이 뚜렷이 높아요. 그럼 하반기에는 아예 투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아주 많이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예를 들면 채권이나 금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도 수익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제가 아는 동적자산 배분, 최근에 많이 오른 놈에 들어가고 많이 빠진 놈을 많이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펀드 투자, 주식 비중 이쪽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면 지금 연초에 좀 놓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아직 3, 4월 그 황금 기회가 한 번 남았죠. 그럼 그때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레버리지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퍼나 PBR가 낮고 그 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다. 뭐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펀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서 그냥 띡띡 누르면은 1분 만에 다 뺏어줘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20년 가까이 어쨌든 좀 투자를 하신 베테랑으로서 투자 초보자들이 어쨌든 범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세요? 개별주로 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실수는 사실 손절을 못 한다라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딱 그러는데. 하세요. 그래도 이게 제가 손절하는 순간 진짜 마이너스가 뭔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려간 놈이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왜 어렵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뭔가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악재가 겉어지고 다른 호재가 와야지 얘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악재가 없는 자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악재가 없고 그냥 탕탕내로 들어가야지 왜 내가 그 악재 때문에 내려가는 애를 굳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팍 내려가 반토막 됐어요. 근데 이제 100원짜리가 50원이 돼가지고 다시 100원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60원에서 물린 사람이 60원까지 오면 아싸 본전이다고 팔아버릴 거고 다시 비비 올라가서 65원까지 가면 65원에 밀린 사람이 아싸 하고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중간에 물린 사람들이 다 던질 거예요. 바위돌같이 이렇게 확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내려가면은 빠이하고 잘라버리고 소위 이제 그런 그 위에서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는 이제 다른 그 물건으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좀 투자를 어쨌든 하고 있지만 네. 참 그런 행동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당연하죠. 시작은 네, 그죠, 그죠. 처음에 제일 네. 우량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 뭐 그죠, 그죠. 삼성전자나 이런 네. 데로 시작하다가 네. 점점 이제 뭐 소위 잡주라고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게 그 본전 만회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 그게 그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원시 시대 때는 손실을 보면은 그게 거의 우리의 죽음과 연결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넉넉하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포대 뺏겼다라고 하면은 그 포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랑 내 가족이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에 되게 민감해요. 네. 근데 습관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 손실을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세기 때문에 그 손실을 확정을 안 짓고 손실이 점점 커질 때까지 냅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커지면은 이거 빨리 만회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 손실을 내가 볼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큰 투자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 업사이드만 보고 다운사이드는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믿는구나. 아, 그렇죠. 근자감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이 똑같은 일을 잘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운전 실력이 네가 평균 이상이니라고 하면은 한 85%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대요. 100명 중에서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 50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한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하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망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투자로 성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네.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초보 투자자들한테 뭐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어차피 하나요? 투자 고수들이 책 다 써놨거든요. 근데 네. 그거 읽고 제발 거기 힘들어 좀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네. 아, 책을 좀 읽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펀드 투자는 당연히 제 책만 보면 되고요. 딴책 필요 없고요,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랑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린치랑 그 필립 피셔랑 이런 분들이 다 아주 주옥 같은 글을 남겨놓으셨고 심지어 이번에 홍진태 대표님이 그 4개를 다 심지어 요약까지 하셔가지고 또 책을 내셨거든요. 그거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예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모어, 다바스, 오닐, 와인스타인, 미너비니 그거만 읽으면 돼요. 거기 있는 걸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대로 한번 네. 따라 해보는 거를 좀 어떠냐. 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초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초고수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분명히 구단은 여기다 두라고 하는데 난 15급인데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약간 옛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 근데 그 투자는요 100년 20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똑같은 전략들이 계속 통하고 똑같은 차트 패턴들이 계속 먹혀요. 아니 그러면 퀀트에서도 어쨌든 되게 잘하고 계신데 네. 퀀트만 해도 제가 듣기로도 한 40개 넘게 전략이 있더라고요. 아 40개가 아니라 뭐 수천만 개가 계죠. 아,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하시는 그런 투자 퀀트 방법 이런 게 어떻게 있으신가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심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어요. 아, 주식이 35%, 채권이 50%, 그리고 이제 금이 15%이고요. 네. 주식과 채권은 각각 한국, 미국 절반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전략인데 채권은 그냥 ETF에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금도 ETF에 그냥 투자를 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퀀트 전략을 쓰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펌와 PBR가 낮고 뭐 이익이나 매출 성장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 그 연봉리 수익이 한 15% 언저리 정도 나올 거고 그 최대 손실이 한 10% 정도로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투자하셨을 때부터 계속 10% 이상 수익률 나오신 거예요? 매년 10% 나오지는 당연히 않고요. 어떤 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더 적게 나오고 그랬죠. 네.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10%는 항상 그건 나오는 당연히 그냥 나오죠, 물론. 네. 혹시 심리 지표 같은 것도 보시나요?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거 하나 그 개발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고버스 아세요 혹시? 그 인버스는 뭔지 아시죠? 아, 네네네, 인버스 들어봤습니다. 더블 짜리. 네,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게 위대한 투자자들을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투자자들의 정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에서 가장 멍청한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인버스라는 상품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품이잖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그리고 인버스 더블이거든요. 겉버스는 심지어. 개인이 겉버스를 산다고 하면은 아, 위대한 투자자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겉버스를 많이 산다라는 거는 그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당연히 오르고요. 개인이 겉버스를 많이 판다라는 거는 그때 시장이 내려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표예요. 겉버스. 그러니까 가장 우매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걸 반대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많이 봤을 때 네. 작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계적 투자가 답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짜 모든 감정을 딱 배제하고 데이터만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퀀트 분석할 시간도 없고 네. 그렇다 정보도 없다라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AI 투자도 그럼 가능할까요? 그 AI라는 투자가 사실 펀드 투자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공시대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니까.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빅펀드 투자자가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사실. 네, 어차피 안 될 건데 그거. 네. 빅펀드 투자자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 미만 정도일 거거든요. 네. 왜 굳이 빅펀드 투자를 하는가?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 딱 버튼,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10분 전에 딱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놈이 오른 놈이냐 안 오른 놈이냐 중요하고요. 내리는 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르는 놈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오르는 놈을 사야 되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딱 한 개 지표만 보라고 하면은 최근 분기에 그 매출과 이익이 많이 성장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직 20, 30대 분들이 많을 거라서 네네. 한 5천만 원 정도도 사실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예. 저한테도 물론 큰 돈이지만 예. 이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 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그 일단 한국 주식에 갖다 박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때가 수익이 제일 좋으니까 그 4월 말에 쫙 다 뺄 거예요, 사실. 빼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슬슬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4월까지. 4월 초쯤 아마 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좀 공부를 하라, 그쵸? 그리고 거기 있는 말이 거의 다 진리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부를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이번 한 그렇습니다. 해.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파이어족으로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미리 파이어를 해보신 어쨌든 선배로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네. 제가 쓴 파이라는 책을 읽으셔야죠. 짜잔. 예. 근데 거기 이제 핵심 내용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투자를 잘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 같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단 너의 지출 순위, 그 우선순위를 쫙 나열을 한 다음에 1, 2, 3위는 돈을 쓰되 나머지 4위부터 20위 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본업에서 연봉을 확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부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맞는지는 그건 당신만 이제 알겠죠.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파이어 책에 보면은 이제 3대 투자가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코인이었고, 주식 같은 경우도 방법이 다 달랐어요. 데이 트레이딩도 있었고, 가치 투자도 있었고, 퀀트도 있었고, 배당주도 있었고. 근데 그 수많은 투자 중에서 나한테 맞는 투자가 이제 뭔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돈을 뿌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님 만나고 나니까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퀀트로 오세요. 빅컨트 퀀트?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퀀트에 좀 더 퀀트 미래가 없습니다. 네. 퀀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제가 작가님 책도 빠른 시간 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네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투자 잘 하셔가지고 파이어 하고 싶으실 텐데 조언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게 상승장에는요, 우리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락장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를 쉬고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 공부를 미친 듯이 하셔가지고 23년에 제가 보기엔 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탁 벌 수 있게 내공을 쌓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해 꼭 우리 작가님처럼 내공을 쌓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갑 이름이 브리또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갑이 어떤 서비스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암호화폐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지갑. 사람들이 사실 사설 지갑이 왜 거래소보다 왜 좋지? 왜 굳이 사설 지갑을 써야 되지라고 생각, 왜냐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업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FTX FTX. 같은 거를 보시면은
FTX가 사실 은행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가상화폐가 그 성숙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개인 지갑을 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